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방신선학교 특집 생존의 비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생존의 비밀 9강, 질병대란 어떻게 전개되는가입니다. 두 번에 걸쳐서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원유근 수호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생존의 비밀 주제 가운데서 또 오늘 내용이 또 이제 병난에 대한 거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맞이해야 되고 그다음에 꼭 알고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제 그 방송을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구촌 인류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어야 하는 곧닥칠 질병 대란은 무엇 때문에 오고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 생존의 비밀책은 안경전 종사님께서 인류 문명사에서 처음으로 앞으로 오는 병의 실체가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대비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신 것입니다. 동방신선학교 시청자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핵심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존의 비밀 9강입니다. 생존의 비밀 목차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 더 큰 병난이 몰려온다. 두 번째 대병난은 왜 오는가.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대병난을 넘어서 생존의 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 대병난을 넘어 생존의 길로는 첫 번째가 전쟁과 질병대란이 함께 온다. 그리고 생존의 길 그리고 밝아오는 지상 낙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전쟁과 질병대란이 함께 온다 해서 인류의 운명을 가르는 한판 승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차 지구촌 질병대란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걸쳐서 지구촌에서 이미 소병, 즉 작은 병의 병난이 여러 차례 일어나서 인류 문화의 전 영역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 살펴보았듯이 지난날 이게 수그러들었던 결핵, 페스트, 말라리아, 이제 콜레라 같은 이 병들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그다음에 에이즈, 에볼라 등 새로운 병들이 이제 이런 것이 한 30여 종이 이제 생겨났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더욱 강력한 살인마 같은 그런 변종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끊임없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는 20세기 이후 세계를 휩쓴 전염병에 대한 이제 내용인데요. 자, 2019년 12월에 처음 발병을 해서 3년 반 정도를 끈 코로나19로 인해서 약 700만 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을 했죠. 자, 하지만 이 같은 전염병들은 앞으로 이제 무시무시한 공포를 가져올 3년 질병 대란에 비하면은 단지 그 서곡에 불과할 뿐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만병이 들어오느니라. 자, 온갖 병이 다 들어온다는 거죠. 또 병겁, 즉 질병 대란이 처음으로 이제 약하게 오다가 나중에는 강하게 몰아쳐서 살아남기가 어려우리라. 그리고 동남풍이 불면 살 수 없는 병이 오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에 따라서 이 작은 병들이 어떤 그 극점에 다다르면은 가을 대개벽의 실제 상황으로 몰고 들어가는 또 다른 무서운 병이 이제 터진다고 하는 것인데, 자, 그것이 바로 시두, 즉 천연두의 대폭발입니다. 자, 시두는 병난 개벽을 몰고 오는 그런 길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은 시두는 과연 어떤 병일까요? 자, 시두는 우리가 보통 마마 또는 두창, 천연두, 그리고 영어로 스몰팍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이제 전염병이죠. 자, BC 1157년 이집트 람세스 5세의 머리에서 발견된 시두의 흔적이 가장 오래되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BC 1112년에 시두가 발병하였음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시두는 사람 몸의 수기, 신장의 수기를 말려서 죽이는 매우 끔찍한 병입니다. 자, 18세기 무렵에는 유럽 전역의 장님 중에 3분의 1이 바로 시두 때문이었습니다. 자, 시두의 증상은 먼저 기침이나 콧물로 바이러스가 이제 전파가 되는데 바이러스가 임파선으로 침투를 해서 혈액을 따라서 내부 장기로 이동을 합니다. 잠복기는 8일에서 14일 정도인데 평균적으로는 한 12일 정도가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감기하고 증상이 비슷하고 심한 피로, 그다음에 고열,
두통과 오한, 구토 그리고 경련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얼굴과 팔에 납작하고 붉은 종기가 나면서 온몸에 퍼집니다. 결국은 폐에 피가 고여서 죽게 된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회복이 되는 경우에도 피부의 농포가 가라앉으면서 딱지가 형성이 되고 또 딱지가 떨어지면은 곰보의 흔적이 남습니다. 자, 앞으로 올 시두에 대해서 태모 고수부님께서는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대병난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라고 이제 일깨워 주셨고요. 그리고 증산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은 대발할 참이니 만일 시두가 대발하거든 병겁이 날 줄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시던 당시인 1900년대 초에는 시두가 많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 시두가 어느 시기에는 없어지게 되는데 다시개벽이 임박한 그런 시기가 되면은 대발, 즉 크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만일 시두가 크게 일어나면은 질병 대란, 이것은 곧 병난개벽이죠. 병난개벽이 날 줄 알아라. 자, 병난개벽이 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두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31개국 국가에서 풍토병으로 남아 있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가 전 세계에서 시두 박멸 운동을 시작하던 1967년 당시에는 그 감염자 수가 10억 명에 달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라고 하는 상제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서 1977년 아프리카의 소말리아에서 발생한 환자를 끝으로 시두가 더 이상 발병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1980년 5월 8일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상에서 시두라는 질병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자, 국내에서도 1978년까지는 천연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천연두 예방 접종을 한 기억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런데 1979년부터는 예방 접종을 중단을 하고 1993년 11월 제1종 법정 전염병 목록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2001년 9.11 테러와 맞물려서 탄저균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생화학전에 생물 무기로 시두가 악용될 수 있다는 그런 각성이 생겨났죠. 1993년에 우리나라 전염병 목록에서 삭제되었던 시두가 2002년에 제1종 전염병으로 다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우 이제 거의 매년 시두 테러 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 시두 바이러스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함께 시두가 재발할 그런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국방백서에 의하면은 북한은 핵무기 60개 그리고 화학무기 5,000톤을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CIA가 2002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북한은 세계 이제 세 번째 생화학무기 보유국이라고 했습니다. 자,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는 북한의 생물무기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공개를 했는데요. 자, 북한은 탄저균을 비롯한 천연두, 흑사병, 콜레라 등 13가지 생물무기 제재가 이렇게 있는데 그중 탄저균과 천연두는 생물무기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로 보고서는 북한 병사들은 천연두 예방 백신 접종을 받고 있으며 또 주한 미군들도 천연두와 탄저균 백신을 접종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보고서는 북한이 언제 운반체로 어떤 운반체로 생물무기 공격을 할지 확실하지 않지만 북한은 어떤 무기든 그 용도에 맞추어서 생물 그 무기 공격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작년에 북한의 무인기 중 한 대가 서울의 비행 금지 구역에 침범한 적도 있었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무인기를 활용한 다양한 공격이 있었는데요. 자, 이런 무인기를 통한 테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북한이나 테러 집단이 천연두 바이러스를 이게 쓰면은 이제 19렘만으로도 10일 이내에 서울 인구의 절반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말로 전염되는 코로나19와 이제 달리 시두는 공기로도 전염이 됩니다. 자, 코로나만 걸려도 접촉자가 자가격리되고 거리가 이렇게 한산했었죠. 자, 공기로 전염되는 시두가 발병을 하면은 온 나라의 인적이 끊어질 것입니다. 1979년 이후로는 시두 예방 접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또 접종을 한 사람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면역력을 기대하기가 좀 힘들게 됐죠. 또 혹시라도 변종이 생긴다면은 시두 백신도
이게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 시두가 대유행을 하면은 전염 초기에는 의학이 해결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의 면역력뿐입니다. 자, 시두 대폭발의 상황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면역력을 기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든 일에는 이게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두가 다시 크게 일어날 징조, 그 징조는 과연 이제 혹시 없는 것일까? 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원숭이 시두, 원숭이 두창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프리카 풍토병인 원숭이 두창이 여러 대륙으로 지금 확산이 되면서 각국이 백신 확보에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2022년 7월 23일 WHO는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국제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이르렀습니다. 원숭이 두창의 출현은 지구상에 시두가 대발할 것이니 준비를 하라는 그런 천지의 경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 게이츠는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는 법이라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가장 무시무시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천연병원체는 천연두이다. 한 국가 또는 소규모 테러 집단이 치료제와 백신의 내성이 있는 천연두를 개발을 해서 10억 명이 넘는 그런 사람을 죽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때가 되면 시두가 다시 대발한다는 상제님의 말씀이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는 이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시두가 대발하면은, 시두가 즉 크게 일어나면은 병겁이 날 줄 알아라는 그런 증산 상제님의 말씀을 보면은 시두는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자, 이 시두는 물리적으로 바리올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병이지만 그 이면에는 시두는 곧 시두를 다스리는 신명, 곧 시두 손님이 있습니다. 자, 시두는 천지에 병난 개벽을 몰고 오는 그런 전령임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즉, 시두가 크게 일어나는 것은 가을 개벽의 대병난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그런 경계 경보로서 선천 역사의 끝과 후천 새 역사의 시작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두 대발 후에 질병대란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자, 도전에는 질병대란 발생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충격적인 상제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해서 전 인류가 진멸지경에 이르거늘. 자, 전염병이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한다는 상제님 말씀은 지난 메르스 사태 때 병이 걸린 사람들이 병원으로 몰려드니까 병이 퍼지는 진원지가 된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자, 이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이 된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자, 사람들이 아프면 병원에 먼저 가게 되는데 일단 병난이 일어나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현대 의술과 약이 이제 무용지물이 된다는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왜 그런 사태가 생기느냐? 자, 그것은 바로 질병 대란이 신의 손길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전염병이 아닙니다. 자, 추지기는 신야하다. 곧 가을의 기는 신이다라고 하는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가을은 이 초목 등 모든 생명이 열매를 여무는 때입니다. 자, 인간도 선천의 상극의 요소를 극복하고 신이 추구하는 궁극의 가치, 즉 성숙과 조화와 하나됨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자, 바로 이 궁극의 이상을 인간이 신과 하나 되어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을이 되면은 모든 조상신이 자손에게 내려오고 민족에게는 민족의 조상신이 들어옵니다. 자, 그렇게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이 지상에 고통이나 억울한 죽음이나 비극적 재앙이 일절 없는 그런 이상 낙원 세계를 건설하게 됩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질병 대란도 상제님의 명을 받은 천상의 신장들이 내려와서 가을의 서리빨 기운으로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다. 이것이 천지의 공도이다. 천지에는 사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듯 괴질병은 가을 천지에서 오는 이제 병이고 또 신도에서 다스리는 병이기 때문에 어떠한 약이나 의술로서 극복할 수가 이게 없는 것이죠. 자, 우주의 봄철에 인간이 태어나서 분열 성장하는 것도 바로 천지의 법칙이지만 성숙하지 못한 모든 생명을 죽이는 숙살법, 자, 심판도 바로 천지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일찍이 깨달음을 통해서 이것을 본 동서양의 영지자들이 이제 전한 그런 소식, 즉 남사고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귀신들이 날아다니면서 불을 떨어뜨린다라고 했고, 노스트라다무스는
지구촌 병난 심판을 집행하는 우두머리 신장인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다고 한 것입니다. 네, 수호사님 감사드립니다. 시두, 이 천연들을 극복하고 빛의 인간으로 거듭나는 조화신선 수행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는 10강은 오늘 내용과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